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은 매달 적금처럼 3년 동안 자녀에게 펀드를 사주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첫째 딸에게 펀드를 지금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을 보시고 앞으로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직접 증명해 보이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8년 8월에 딸아이의 세 번째 생일 선물에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 싶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부터 좀 주식을 선물해 줘야겠다고 싶었습니다. 왜 주식을 선물해 주려고 했었던 걸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월급쟁이가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 자식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만으로는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사서 증여를 해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됐죠. 부동산도 당연히 좋은 자산 중에 하나죠. 하지만 부동산은 보유세가 강력합니다. 만약 서울에 1주택자가 자녀가 출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나 주택을 해준다면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주택이 다주택자로 취급이 되면서 매년 재산세로만 2천만 원 이상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 증여세는 다르지만 증여세 또한 세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부터 부동산은 목돈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자산이었지만 주식은 매달 월급에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장점은 주식은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갈 때부터 이 주식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면 아이들은 놀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까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 때쯤 부자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한데 말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서 딸아이의 생일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날 메리츠 자산운용에 주니어 펀드를 들었는데요. 이 시기에 메리츠 자산운용의 주니어 펀드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상태였고, 심지어 제 주변에 아이에게 마이너스가 나는 펀드를 왜 선물까지 해줘야 하는지 의아해했죠. 제가 메리츠의 주니어 펀드를 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존니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존니 대표는 주식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으는 거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 입사하자마자 차를 사는 것은 지옥길이다 라는 명언을 통해 감명을 받았고, 이때부터 첫째 딸에게 매달 펀드로 주식을 사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주니어 펀드는 펀드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는데요.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하는 펀드 수수료는 1%가 넘어가지만 메리츠의 주니어 펀드는 0.6% 수준이었죠. 펀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메리츠 주니어 펀드가 글로벌 펀드였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런 펀드야말로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사줄 펀드로는 딱이었죠. 그래서 이날부터 매달 10만 원씩 아이의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더 아이의 기억에 남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멘트를 넣었는데요. 딸아이의 이름 앞에 사랑스런을 붙여 매달 10만 원씩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가입을 하고 얼마 뒤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1년 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대폭락을 했던 시기도 있었죠. 이런 시기에도 펀드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펀드를 더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견뎌 지금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3년 만에 38%라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10만 원씩
주니어 펀드에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약 20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돈을 3년 전에 은행에 놔뒀다면 몇 퍼센트를 받았을 수 있을까요? 기껏 해봤자 2%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38%와 2%,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복리로 계산해 봤을 때 이니셜 디파짓을 0으로 두고요. 그리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연간 30%라고 둡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매달 $90를 넣었을 때를 가정을 하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유사하게 약 53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20년으로 돌려봤을 때는 금액이 다른데요. 기존에 적었던 3년을 20년이라고 수정만 해서 산출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17년 뒤에는 약 8억 5천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매달 10만 원으로 이런 펀드에 넣었을 때 20년 뒤에는 8억 5천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복리로 20년이 쌓이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매달 50만 원을 넣게 된다면은 매달 90불을 넣는 거에서 매달 450불을 넣는 걸로 수정을 하고 calculate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20년 뒤에는 약 45억 정도가 생길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제가 한 것이라곤 은행에 가서 아이 계좌만 만들고 자동이체로 매달 펀드에 돈만 빠져나가게 한 건데요. 이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식 계좌를 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잃지 않았고요. 그리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뒤에 첫째와 똑같이 계좌를 만들고 메리츠 주니어 펀드에 매달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첫째는 해줬는데 둘째는 안 해주면 삐질 것 같았거든요. 둘째의 수익률은 33%로 첫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비록 다른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10개 사줄 때 저는 3, 4개밖에 못 사주지만 현재 부자가 되는 길을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자식들과 서로 오늘은 어떤 주식을 알아봤고 왜 이런 주식을 매도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흥미로운 나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도 은행에 돈을 맡기시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